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갖겠는데, 연휴 기간 증시 보면 미증시는 대체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는 셧다운 부담이 좀 있었고, 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증시 흐름이 나쁘진 않았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유가 금리가 좀 빠지고, 굴수비가 금리 추가로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 이제 바이든이 AI 관련된 행정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랐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외에 다른 반도체주는 또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PC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미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국제유가하고 금리도 뚜렷하게 방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스닥은 전부 다 올랐고, S&P 500은 이제 소폭 올라가는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의회에서 이제 45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임시 예산안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셧다운은 뒤로 미뤄지는, 셧다운 여부는 이제 뒤로 좀 한 달 반 정도 뒤로 밀리게 됐죠. 그래서 연휴 기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냥 중립 정도였다.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만들어줬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안 빠집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4.5 초반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쉽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높게 유지할 것 같다더라라든가, 최근에 국제유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4.6%대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좀 빠져주는지 여부가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거나 연속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10월이 시작됐잖아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리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착륙 얘기 많이 하는데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옐런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가? 하여튼 옐런이 그때 낙관론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낙관론이 있었지만 결국엔 금융위기 오지 않았냐. 그리고 자동차 파업이 지금은 자동차사 몇 개 정도만 파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또 일부 인력만 파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탑이 되면 부품사를 비롯해서 쫙 퍼지는 거기 때문에 점차 영향이 커질 거고, 학자금 대출 문제라든가 유가 문제라든가 셧다운 문제 이번에 이제 잠깐 넘어간 것뿐이지 해결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장 될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대로 노동시장 과열이 점차 식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최근 제조업 지표 부진하다 하더라도 IT 쪽에서 그걸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자동차 파업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좀 둔해질 수는 있어도 침체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를 보면 이제 자동차 파업이 얼마나 일찍 끝나는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정체되고 이제 내려가 주는지, 이거에 따라서 양쪽 시각에서 지금 이제 맞서는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는 이제 이후에 금리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딸려서 나오거든요. 무역수지 나오면 그러니까 반도체와 중국 무역수지 개선세가 뚜렷하다, 이게 이제 좋은 거 하나 딸려 나왔잖아요. 이럴 때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좋은 거 나왔는데 좋은 거를 관련된 종목이 반영을 못하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장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초에 저기 이제 반도체가 저런 거 달고도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덮는 더 큰 뉴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공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서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반도체주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 의회 통과인데 이거 사실 호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셧다운 미뤄졌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원래 예산안 통과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호재가 아니라 그 악재가 될 뻔한 게 그냥 조금 밀린 거 정도. 그리고 셧다운 자체도 사실은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지만, 셧다운 되다 공무원들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밀었다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못 준 월급이 있으면 나중에 합쳐가지고 월급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악재로서도 좀 과장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셧다운이
일단 지나갔다라는 점은 조금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역시 이번 주 관건은 금리다. 뭐 이번 주에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이런 거 나올 텐데 어쨌든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미국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일정이 정리된 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여기서 색깔별로 보시면 하얀색 테두리는 대체로 이게 이제 중도예요. 예, 중도고 빨간색이 이제 매파고 노란색이 그 비둘기파를 구분을 한 건데 비율이 되게 비슷합니다. 예, 비율이 좀 비슷한데 어쨌든 요 이제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반응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연준 인사들 발언이 하루 평균 한 2.5개 정도? 예, 그 정도 있어서 좀 이 발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좀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갖고 왔는데 가장 오른쪽이 MSCI 한국 지수. 보면은 뭐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그리고 환율도 정체. 근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확 빠졌다가 그거 그대로 만회해서 제자리로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한 게 반영이 될 뻔했다가 근데 저게 이제 살아갔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엔비디아는 최근 6일 중에서 5일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크게 밀만한 분위기로 연휴 기간에 재료들이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중립에서 조금 괜찮은 정도, 예, 그 정도로 넘어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금리가 미증시 그 휴장 막판에 금리가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고 이제 나쁜 쪽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추이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일단 셧다운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주말에 미증시가 왜냐하면 물가 지표를 저게 덮었었거든요. 근데 물가 지표는 되게 다행스러운 데이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보면 셧다운 자체가 아니라 PC를 다시 챙겨보게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 그 다음에 이제 4분기가 시작되면서 낙관론이 이제 만약에 힘이 실린다면 설령 초반에 주식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누군가 계속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낙관론이 번지면 증시가 3일 연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빠지면 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되고 3일 연달아 빠지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비관론이 더 세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금리하고 유가는 피크 대비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유가가 지난주엔 조금 정체였는데 이번 주에 좀 빠지는 구도가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매출이 30조 원대 후반, 37조, 38조,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살짝 아래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상고 하저가 되느냐, 상저 이제 하중이 되느냐, 내년도에 실적 기대감을 갖게 될 계기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제가 미국 언론 보다가 눈에 띈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제로데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인데, 지금 현재 전체 옵션 거래의 50% 비중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되게 높아졌죠, 비중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30%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위아래만 가면 되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때,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연쇄 매매를 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이 옵션 거래는 이제 투기적인 어떤 성향의 어떤 투자자들 포함해서 이제 되게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이 재료를 좀 과잉 해석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비중이 계속 커지면 변동성만 커지고 주식시장의 방향을 잘 못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경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3월에 기억이 나서 뒤져보니까 3월에 똑같은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JP 모건이 분석을 해서 되게 안 좋다. 그것도 콜라노비치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가 그때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때 똑같고 지금 똑같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방향 잡기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잡으려면 어떤 안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반영이 되면 거래 대금이 증가돼서 변동성으로 못 해먹겠네, 방향으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역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그날 또 이슈 있는 거는 또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하루에 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